네, 안녕하세요. 정혜용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서버리스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얼핏 들으면 이 장점뿐인 이 서버리스의 한계점과 그리고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은 오늘 말하는 장단점은 다소 FAS, Function as a Service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먼저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서버리스의 개념이 서버 운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요. 이 개념 자체가 곧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리스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관리 비용의 감소와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이 보장된다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이 이제 얼마나 되든 일반적인 서버리스의 리소스는 이제 온디맨드 형식으로 수요에 따라 이제 필요한 만큼 가동되고 해제되기 때문에 인프라 관리 비용이 감소됨과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 또한 이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제 트래픽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끝낸 후에 이제 로드 밸런싱 같은 걸 구축을 해서 각 서버에 그런 이제 트래픽을 분산을 해줬어야 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제공받은 그런 서버리스의 기본값을 세팅값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만으로 이제 동일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고 이것이 가장 큰 서버리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빠른 아웃풋입니다. 첫 번째 장점과 매우 밀접한데요. 이미 완성된 이제 인프라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하에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스의 경우에는 코드만 제공하면 이제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이제 적은 인원으로 이제 빠르게 목표 시장에 MVP를 제공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요. 그 뭐 서버리스에 적합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서버리스를 쓰는 것이 좀 더 빠른 아웃풋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용이 절감된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대부분이 이제 요금 정책이 이제 렌트카와 같아요. 차를 렌트하고 사용한 만큼 그리고 계산해서 이제 결제를 요청하는 방식인데요. 렌트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 밟으면은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차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차를 렌트한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적은 새벽 시간대 혹은 이제 런칭 중인 서비스 별로 이제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시간 동안 유유 상태로 이제 방치될 그런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구매 비용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인스턴스의 그런 임대 비용들 그런 필요 없이 이제 실제 사용하는 컴퓨팅 리소스에 대해서만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단점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어진 환경에 종속되고 이제 호환성이 좋지 않다가 있습니다. 서버리스를 이용할 경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클라우드 컴퓨팅 벤더사, 그러니까 뭐 AWS나 GCP 등이겠죠. 이런 벤더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이제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뭐 운영체제나 런타임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지원해주는 이런 환경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 람다 같은 경우도 뭐 자바, 닷넷,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노드.js, 루비 정도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크기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최대 메모리, 최대 처리 가능 시간, 뭐 동시성의 임계치 등의 이제 제약 사항이 있겠고요. 서버리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서버는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원의 형태가 무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큰 장애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아키텍처가 이제 AWS 환경에서는 정상으로 동작했지만 GCP에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즉, 다른 벤더사로 이전하는 것이 꽤나 복잡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정적입니다. 앞서 말한 벤더사별 제약사항이 있는 만큼 개발 내용에 따라서 서버리스로 구현 불가능할 수도 있고 구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능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러닝타임이 너무 긴 그런 기능들은 이제 서버리스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디버깅이나 모니터링에 관해서도 굉장히 한정적인데요. 이유는 이제 서버리스 안에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있지만 이 외부에 구축한 그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연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서버리스의 장점이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확장성인 만큼 별도로 구축한 그 모니터링 시스템도
서버리스가 감당하는 트래픽만큼 이제 처리율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벤더사가 제공하는 도구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WS 람다 외에도 AWS에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무상태적인 기능들로 이제 구현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스테이트리스죠. 그래서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각 변수, 데이터들이 이제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는 기동되고 있는 논리 서버가 이제 전후 상태 공유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용될 때마다 같은 서버가 할당된다고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스테이트리스한 그런 기능으로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풀한 그런 기능은 이제 서버리스와 궁합이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스테이트풀한 그런 기능들을 서버리스로 올리고 싶다고 하면은 AWS의 그런 스텝 펑션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 대충 알아봤는데요. 장단점 대충 들으시면서 이제 서버리스의 한계점도 이제 어느 정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리스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의 궁합이 맞냐? 네, 바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 패턴이 일정치 않아서 프로비저닝이 어려울 경우, 혹은 빨리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기능일 경우, 굉장히 작은 단위일 경우, 그리고 병렬 처리가 필요한 그런 배치성 기능, 그리고 주기적으로 도는 그런 스케줄링 작업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센서 값에 따라 이제 반응하는 그런 IoT나 그런 이제 트래픽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성 API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구현한 사례로는 이제 사용 패턴이 일정치 않은 서드파티 앱 API를 서버리스로 제작을 했었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특정 시점에 이제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벤트성 그런 웹페이지를 서버리스로 구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이제 많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했던 프로젝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 이외에도 서버리스가 갖는 장단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번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서 그 서비스별 그 갖는 장단점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